네, 안녕하세요. 프로그래머스와 고들레빗이 함께하는 클로드 코드 특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특강 진행을 맡은 프로그래머스 교육팀 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시면서 신청을 해주셨고, 또 이렇게 늦은 시간에 참석해 주셨는데요. 저희 채팅창에 간단하게 인사 나누면서 채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요즘 바이브 코딩 클로드 코드 완벽 가이드 출간을 기념해서 저자이신 유튜버 코드팩토리님과 함께 라이브 코딩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강은 개발자 역량평가 1위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무료 부트캠프 프로그래머스 데브 코스와 고든래빗이 함께합니다. AI 시대로 도래하면서 대체되는 개발자가 아닐지라는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특강을 통해서 대체되는 개발자가 아닌 AI를 도구로, 코드를 무기로, 클로드 코드로 실전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은 다 쓰고 있다는 그 생성형 AI, 아직도 내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생각되신다면, 활용법부터 실제 구현까지 오늘 한눈에 경험하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참석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마지막에 도서를 증정하는 만족도 조사 이벤트를 안내할 예정이니까 끝까지 자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저희 코드팩토리님 모시고 특강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드팩토리 최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클로드 코드 사용법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강의를 1시간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이 100몇 명 된다고 해가지고, 타겟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여기 띄워져 있는 질문도 제가 하나씩 답변을 중간에 제가 기다릴 때 AI 작업하는 거 하나씩 답변을 드릴 건데 아마 굉장히 레인지가 넓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클로드 코드를 사용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개발자인 분들도 계실 거고 개발자가 아닌 분들도 계실 건데 일단 오늘 영상은 기본적으로 음, 좀 초보분들을 타겟해 가지고 기획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하고서 강의를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복잡한 거는 하지 않을 거고요. 굉장히 조금 단순하게 어디까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익스플로어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한번 강의를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번 사용을 해볼 거는요. 클로드 코드 당연히 사용을 할 거고요. 프레임워크는 Next.js라는 걸 사용해가지고 저희가 웹사이트 하나 만들어 볼 건데 기획은 뭐 기획부터 우리가 처음부터 다 해볼 거지만 채팅 봇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심리 상담하는 API를 오픈 AI API를 따가지고 심리 상담하는 채팅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그런 류의 애플리케이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한번 탐험해 볼 거고 Next.js를 사용을 하면서 우리가 사용할 UI 툴은 샤시엔이라는 걸 사용을 해볼 건데 그냥 이 툴은 요즘 기본 세팅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나 이제 개발을 모르는 분들이 이거를 써야 되는 거 어떻게 아냐?라고 물어보실까 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다. 내가 개발자가 아니다. 또는 초보다라고 하면 그냥 Next.js와 샤시엔 이 조합으로 가면 된다라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처음부터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완전히 빈 프로젝트를 열어놨고요. 이런 화면을 여러분이 어떤 툴을 쓰던지 보게 될 거예요. 뭐 이거는 인텔리제 같은 걸 써도 그렇고 VS 코드 같은 걸 써도 그렇고 네, 전부 다 네, 이런 화면을 볼 수 있게 될 건데 보통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죠? 저 왼쪽에 이제 우리 파일 같은 거 이제 볼 수 있는 공간이고 우리가 같이 사용을 하는 게 보통 터미널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클로드 코드를 실행을 해가지고 AI를 한번 실행을 해볼 건데 여러분이 보통 실행을 하면은 터미널이 아래에서 열릴 건데 저 같은 경우 이 채팅 인터페이스처럼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기면은 이렇게 확대를 한 상태에서는 안 가네요. 원래는 되네요. 오른쪽 이렇게 옮기면은 우리 채팅창처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조금 더 편하고요. 원래는 그냥 클로드라고 우리가 치고서 진입을 해주면은 이렇게 들어가지는데 저희가 클로드를 그냥 일반
실행하는 방식으로 실행을 해 가지고 작업을 하면은 매번 확인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1 시간 동안 좀 시간이 부족해요, 실습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뭘 할 거냐면은 클로드하고서 dangerously skip permissions라는 플래그가 있어요. 이걸 하면 우리가 권한을 따로 주지 않아도 알아서 그냥 파일 만들고 뭐 툴 같은 거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서 진행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갖고서 일단은 실습을 진행할 거고, 여러분이 이제 책을 보거나 아니면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보면은 쉽게 이제 볼 수 있으시겠지만 처음에 여러분이 처음 배울 때는 하나하나 이제 컨펌을 해 나가면서 진행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dangerous skip permissions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사용하지 않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거는 생각을 하고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들어가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거는요, 이 슬래시 커맨드라는 걸 조금 알아야 되거든요. 슬래시를 하면은 클로드 코드에서 기본으로 제공을 해 주는 이런 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다 배울 수는 없으니까, 자, 모델이라고 하면은 엔터를 쳤을 때 3 개의 모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개발을 진행을 하면서 클로드 코드랑 이 3 가지 모델의 차이점을 좀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이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보이지만 소넷이라는 모델과 하이쿠라는 모델은 4.5 인데 오퍼스라는 모델만 지금 4.1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 그죠? 자, 그래서 오퍼스는 여기 레거시라고 써져 있는 것처럼 아직 업데이트가 조금 안 된 상태라서 지금 상태로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고요. 목적만 일단은 설명을 드리면은 똑같은 버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오프스 같은 경우는 조금 추상적인 작업을 잘하는 모델이고 가장 토큰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토큰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 쿼어타가 금방 소진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소넷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을 할 때 가장 강력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토큰을 많이 소비를 하고요. 자, 이 하이쿠는 원래 엔트로픽에서 제공을 해 주던 모델인데 클로드 코드에서는 없었지만 이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4.5 모델로 하이쿠가 들어왔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속도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요, 나중에 오퍼스도 4.5로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어려운 작업들을 오퍼스로 하겠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기본값을 소넷 4.5로 두고요. 이따 인제 띵킹 모드 어떻게 트는지 제가 보여드릴 건데 띵킹 모드를 틀고서 계획을 먼저 세우셔야 돼요.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계획을 기반으로 우리가 하이쿠 모델로 전환을 한 다음에 우리가 작업을 진행을 해 주면은 속도랑 이 퍼포먼스를 두 가지를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방식으로 우리가 오늘도 한번 작업을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일단은요, 저희가 제가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초기화 같은 거를 여러분이 AI한테 맡기지는 마세요. 왜냐면은 그것까지 하면 이제 토큰도 굉장히 많이 먹고 초기화를 이상한 버전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넥스트JS라는 이 프레임워크를 쓰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사용법은 그냥 그 페이지 가면은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신 버전으로 이렇게 초기화를 해줄 거고요. 자, 그러면은 자, 그냥 전부 다 기본값으로 설정을 해 주면 돼요. 여기서 뭐 선택하는 것도 뭐 선택할 수는 있지만 어차피 우리가 AI를 사용해 가지고 전부 다 바꿀 거기 때문에 신경 안 쓰고서 그냥 바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설치가 되면은 현재 위치에 넥스트JS 프로젝트가 설정이 될 거고요. 설정이 되는 동안 잠깐 어디서 그 키워드를 받을 수 있는지 보여 드리면은, 네, 이렇게 넥스트JS라고 검색해서 들어가면 여기에 나오죠. npx create next app 골뱅이 latest라고 실행하면 된다라고 나옵니다. 그죠? 자, 이거는 노드.js라는 거 여러분이 설치하면 바로 쓸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되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샤시엔이라는 걸 또 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샤시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행하는 커맨드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행을 해 주면 되는데 뭐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뭐 기본적으로 외우면 되는 요소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이거는 다 뭐 인터넷 찾으면은 1분 만에 찾을 수 있습니다. 음.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프레임워크들이 제공을 해 주는 기능들을 기반으로 이렇게 폴더가 구조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해를 하지를 못해도 우리가 모르더라도 클로드가 이해하도록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뭐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들어가고 나면은 일단 모델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항상 모델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 기본은 이제 4.5로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Thinking On이라고 되어 있는데 탭을 누르면 이게 뭐 켜졌다 꺼졌다 합니다. 띵킹 모드를 켜두면은 생각하는 모드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그 프롬프트로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로 또 얘한테 모델의 이 프롬프트를 먹인 다음에 또 생각을 하게 해가지고 또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런 방식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이 루프를 반복해가지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은 더 오래 걸리고 토큰은 더 많이 소비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닛이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자, initialize a new cloud.md라는 그 설명이 써져 있는데 cloud.md라는 파일을 실제로 본인이 만듭니다. 음. 그리고 이 cloud.md라는 파일은 비영역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클로드가 이 프로젝트를 봤을 때 내가 어떤 부분들을 기억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들을 좀 중점으로 내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가라는 거를 어, 적어두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닛을 하게 되면은 알아서 이 폴더랑 프로젝트 구조를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어떤 건지 전부 다 저장을 해둬요. 그리고 이 클로저 MD는 지금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보여드릴 건 아니지만 사용자 레벨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클로드 코드 전반적으로 다 적용되도록 우리가 둘 수가 있고요. 하나는. 두 번째로는 이 프로젝트 레벨에서 우리가 둘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 그 뭐지? 뭐가 하나 더 있었는데 오르가나이제이션 레벨로 하나 또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범위에 따라서 좀 다르게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라는 걸 일단 생각만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클로저 MD가 여기에 이제 생기게 되면은 이 친구는 저희가 이 프로젝트 단위에서 사용하는 메모리 파일이 되고 이 안에는 뭐 영어로 이렇게 막 들어가지만 네, 여기 생겼죠, 이렇게. 우리가 봐보면은 크게 별게 없는 게 저희가 지금 방금 초기화를 했던 요소들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이거는 이제 이해할 수가 있죠. Next.js를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프레임워크를 초기화한다 그랬으니까 Next.js를 썼구나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뭐 테일윈드 타입스크립트 뭐 이런 거 썼다고 짜장 나오는데 뭐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친구가 이해한 게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샤시엔도 쓴다고 해가지고 샤시엔을 초기화했으니까 전부 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어떤 부분들이 있고 클로드를 실행을 할 때마다 어떤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되는지 자, 이런 폴더 구조들 저희가 볼 수 없더라도 알아서 그냥 이 친구가 다 기억을 해놓도록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당연히 클로드가 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워놓게 된 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걸 한번 봐볼 건데 자, 슬래시하고서 클리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클리어라는 친구는 지금까지 했던 대화를 전부 다 초기화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클로드 코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뭐 지금 그 100만 토큰 이 컨텍스트 윈도우를 제공을 받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아직도 20만 토큰의 컨텍스트 윈도우를 갖고 있을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클로드가 기억할 수 있는 일종의 메모리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은 20만 토큰이라는 분량 이상으로는 기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은 컴팩트라는 게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 기억력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잊혀지는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죠? 시간이 지났으니까. 근데 어떤 것들은 기억이 나고 어떤 것들은 기억이 잘 안 나고 이렇게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클로드도 기억할 수 있는 이 분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 작업을 많이 하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컴팩트라는 걸 하면서 중요했던 내용들만 뽑아 가지고 기억을 해 주고 나머지 이제 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작업을 하게 되면요. 완전히 새로운 작업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클리어해 가지고 컨텍스트 윈도우 그러니까 기억력을 전부 다 확보를 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감안을 하고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걸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획을 할 때도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챗GPT 다 써 보셨잖아요. 그죠? 사실 이 보면은 챗GPT랑 똑같은 윈도우거든요.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게 우리 컴퓨터에 이제 설치가 돼 있고 그리고 파일 시스템을 전부 다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자유롭게 이제 파일을 생성을 하고 뭐 툴 같은 걸 사용할 수가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뭐 명령 한번 해 볼게요. 한 페이지짜리 심리 상담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 그래서 뭐 페이지 개수를 정해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긴 합니다. 이게 뭘 해라보다 뭐 리스트릭션을 넣는 게 유튜브 가지고 TCREI 그래서 한번 봐보시면 좋지만
뭘 하지 말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한 페이지짜리 만들고 싶은데 채팅 UI를 만들어 주고 어 이거를 뭐 슈퍼베이스 같은 거 연결해 가지고 백엔드를 연동을 할 수도 있지만 저희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게요. 오픈 AI를 사용해서 어 이 분석을 대화를 하는 서비스를 구성해 줘. 그리고 아직 코딩은 하지 말아 줘.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조금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는 일단 물어본 다음에 이 친구가 어떻게 이 서비스를 만들면 좋을지 생각한 거를 이제 확인을 하고서 읽어 본 다음에 저희가 생각한 거와 일치했을 때만 우리가 작업을 하도록 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작업을 하게 할 때 어 가장 좀 최근에 나온 클로드 스킬스라는 걸 한번 같이 사용을 해볼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thought for 15 seconds라고 나오는데 제가 15초 동안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안에서 계속 이 루프를 계속 막 돌린 거예요. 지금 제 실행이 될 줄 몰랐는데 이번에 GPT 클로드 코드 2.0이 나오면서 이 친구가 저희한테 좀 질문을 되묻는 그런 기능이 생겼어요. 원래는 없었던 기능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픈 AI를 사용하겠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어떤 모델을 사용할지 이제 물어보는 걸 볼 수가 있죠. 저는 GPT-5 나노라고 할게요. GPT-5 나노를 사용해 줘. 나노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감적 경청, 인지행동 치료 한번 해 볼게요. 그리고 서버 저장 안함 하고서 브라우저만 로컬 스토리지 뭐 한번 해 볼게요. 그리고 추가로 포함하고 싶은 기능이 있습니까? 라고 스트리밍 응답, 뭐 음성 입력, 감정 분석이라고 했는데 이런 건 따로 복잡한 건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바로 서브밋 하면은 제가 선택한 이 답변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브라우저만 넣어 가지고 우리가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플랜을 이제 짜 줍니다. 그죠? 자 여기 보면은 여기에 막 괄호 해 가지고 뭐 로컬 스토리지 이렇게 막 키워드가 들어가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모을 수가 있는 초보분들이라면은 하지만 우리가 옆에 브라우저라고 써져 있는 걸 확인을 하면은 대충 어떤 내용인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잘 모르더라도 프로그래밍을. 그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면은 그냥 그대로 다시 물어봐도 답변을 해 주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프로.md에다가 내가 개발자가 아니니까 항상 설명을 할 때 쪼끔 더 일반인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달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꽤나 잘 지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네 클로드의 플랜이 생겼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환경 설정 및 의존성 설치하고서 오픈 AI SDK를 설치하고 뭐 환경 변수 뭐 어쩌고 막 이런 거 하겠다고 해요. 그죠? 저희는 이제 이거 모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좀 더 기다릴게요. 지금 뭐 실행하고 있죠. 그죠? 아 지금 파일을 막 만들고 있습니다. 네. 막 파일을 만들기 시작하면 그럼 여러분들이 어 이 write라고 써져 있으면은 내가 이게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더라도 실제 코딩을 모르더라도 '무언가 작업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write랑은 이제 파일을 작성한다는 건데 우리가 파일을 쓰지 말라 그랬는데도 지금 파일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코딩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죠? 자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 거를 이제 했을 때는 이런 단순한 예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멈춰 주는 게 좋아요. 그것조차도 이제 클로드한테 일종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는 거를 일단 멈춘 다음에 뭘 할 거냐면요. 하나의 여러분이 만약에 좀 개발을 잘 모른다면은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수 있는 걸 하나 보여드릴 건데 책에도 보면은 뭐 프롬프트 만들거나 이제 서브 에이전트 같은 거 만드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랑 똑같아요. 근데 다만 이건 쪼끔 최근에 나온 거라서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 클로드 스킬즈라는 걸 쓰면은 우리가 특정 작업을 할 때마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는지 좀 명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다가는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특정 파일을 우리가 연동을 해 가지고 레퍼런스를 해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 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이 피처 플래너라고 해 가지고 기능을 플래닝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페이스로 나눠 가지고 작업을 하면 되는지 좀 설명을 넣는 파일을 만드는 방법을 명시를 이렇게 만들어 둔 거 템플릿을 만들어 둔 건데 이렇게 작성을 해 놓으면요. 클로드가 어 이 범위에서 이제 벗어나는 걸 쪼끔 더 우리가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1 번, 2 번, 3번 크라이테리아가 뭐 조성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뭐 테스팅도 뭐 1 단계, 2 단계, 3 단계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페이즈도 뭐 1, 2, 3 페이즈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를 TDD를 했을 때, 그러니까 테스트를 먼저 작성하고서 그거에 대한 이제 기능을 구현하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런 방식을 구현을 했을 때 쪼끔 더 '결과물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TDD를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이렇게 명시를 해 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스킬을 사용해 가지고 기획을 하라고 해 주면은 정확히 이거랑 똑같은 템플릿으로 어떤 기능을 우리가 구현을 하든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치? 음. 터미널이 지금 제가 확대를 너무 많이 해놔 가지고 아니구나. 네. 프로젝트로 돌아가야 되죠. 자, 그럼 이거를 쓰려고 하면은요, 그냥 우리가 얘기를 해 주면 되는데, 지금까지 작업한 기획을 기반으로 아까 스킬 이름 뭐였죠? 클로드 피처 플래너 스킬을 사용해서 기획을 만들어 줘 라고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좀 재밌는 일이 일어날 건데, 네, 일단 7초 동안 생각을 했죠. 그리고서 여기서 "피처 플래너 스킬이라는 게 실행이 됐다."라고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이름은 저희 여기 피처 플래너 여기다도 인제 작성이 돼 있지만, 이 위에도 보면은 이름이 피처 플래너로 이렇게 작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클로드 코드가 이 폴더로 들어가 가지고 이 skill.md라는 제가 작성해 놓은 이 명령을 다 읽은 다음에 이거를 플랜 템플릿을 사용해 가지고 저희가 기획을 이렇게 만들어 낼 겁니다. 그리고 이 만들어 내는 거는 제가 닥스 파일 안에 뭐 플랜 폴더였나? 네. 그 폴더 안에다가 만들어 놓도록 했기 때문에 그 구조를 그대로 지켜 가지고 저희가 이 대화했던 이 내용 있잖아요. 그죠? 자, 이걸 기반으로 플랜을 그대로 생성을 해둘 거예요. 그죠?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자, 기다리는 동안에 한번 질문 한번 봐볼 건데, 실시간부터 한번 봐 볼게요. 실시간 없네. 처음에 클로드 명령어를 치고 들어가셨는데, 그거는 클로드를 로컬에 로컬에 설치하시면 되고요. 예, 클로드 코드 설치하시면은 저에게 셋업 클로드 코드 있어요. 자, 이런 그냥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예, 그대로 따라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따로 더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제 클로드 코드는 유료 가입자만 사용 가능하고요. 일정 부분은 컴팩트하고 싶고 쓸모없는 걸 날리고 싶으면 분리해서 하나요? 네, 할 수가 있어요. 그 슬래시 컴팩트 한 다음에 지금 일단 계획이 나왔거든요. 이거 먼저 보여 드릴게요. 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구조로 만들어 달라고 제가 그 skills.md에다가 작성을 해 놨기 때문에, 자, "이런 구조로 만들 거다."라고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계획 검토하고 다음 액션을 어떻게 하고 서미션이 어떻게 들어갈지도 제가 다 작성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를 다 따라 가지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5 단계 구현 계획이 프로젝트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은 이렇게 엄청 복잡하게 이렇게 쫙 써 놨습니다. 그죠? 쫙 써 놨고, 사실상 제가 이제 던져주는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라는 이 키워드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한다면은, 그러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고 그냥 '어 된다. 뭐 이렇게 만들어 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좋습니다." 누르고, 그럼 문서 생성 후 구현 시작이 아니라 문서만 생성하도록 일단 할게요. 생성을 한 다음에 저희도 좀 보고 싶으니까 그럼 이제 생성을 하겠죠. 그리고 아까 질문이 일정 부분만 컴팩트하고 싶으면은 슬래시 컴팩트를 했을 때 여기도 써져 있는데, 옵셔널 하고서 instructions for summarization이라고 써져 있죠. 그죠? 네, 컴팩트를 할 때 뭐 특정 요소를 쪼끔 더 중시해 가지고 남겨 줘라, 데이터를. 뭐 이런 것들 여기다 쓸 수가 있어 하려면. 그래서 컴팩트를 하면서 뭐 Next.js 프레임워크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줘.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부분은 웨이팅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기억을 하도록 할 수가 있다. 근데 여기에서 쪼끔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분명히 클로드.md에다가 내가 작성을 해 놨고 계속 인스트럭션을 넣었는데 클로드가 "하라는 대로 안 해요."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사람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를 주니어 개발자들을 고용을 해도, 아니면 뭐 진짜 PhD급의 어떤 사람을 이제 고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인스트럭션을 줬을 때 그 사람이 똑같이 따라하지 않아요. 저희가 이제 이 AI를 바라볼 때 항상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주니어 개발자 수준의
왔다 또는 뭐 PhD 수준의 뭐 지식을 갖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가 그냥 말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진짜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굉장히 어프로치가 쉬워져요. 그냥 진짜 '주니어 개발자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진짜 뭐 'PhD급 박사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 계속 인스트럭션을 주는데 얘가 따르지를 않는다. 그러면 계속 여러 번 더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지시한 사항들은 당연히 클로드한테도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지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짜 사람 다루듯이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 주면은 쪼끔 더 이 클로드 코드가 행동하는 방식을 이해하기가 편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옆에다 두고서 이렇게 볼게요. 자, 사전 질문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사전 질문 가면은 "클로드 코드 외에 다른 AI도 활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저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웬만한 AI는 다 구독이 돼 있고요. 그래서 뭐 챗GPT도 다 구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미나이도 구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어 쓰려고 한 건 사실 아니고요. 저는 사실 원래 처음에 그 오픈AI가 챗GPT가 훨씬 더 이제 코딩을 잘하는 툴이 될 줄 알고서 테스트 작성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CLI 툴까지 넘어오기 전의 시대 그때 인제 1 년치를 구독을 해 놨는데 근데 이제 그때 약간 좀 물려 버려 가지고 지금 챗GPT는 예 서브로 쪼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비즈니스 플랜을 어차피 지메일을 쓰고 있어 가지고 워크스페이스를 그냥 공짜로 줘요. 한 $2 인가 한 달에 더 내기만 하면은. 그래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가 사용을 하고 있고 클로드 코드를 사실상 메인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제가 $200 짜리 플랜을 쓰는 건 클로드 코드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제가 테스트를 하거나 이제 비교를 해볼 때 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돌리고 있으면서 또 아이디어를 얻고 싶거나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채팅 화면이 쪼끔 더 편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다른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하기는 하죠. 근데 코딩할 때는 사실상 클로드 코드 원툴로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문서가 완성이 됐다라고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닥스 폴더 안에 가면은 플랜스 폴더 안에 이렇게 플랜 뭐 사이클로지 챗이라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름을 지어 가지고 만들어 냈어요. 그죠? 뭐 영어로 썼다 뭐 한국어로 썼다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이 영어가 편하면은 "이거 그냥 영어로 번역해 줘."라고 하면은 알아서 당연히 번역을 해 주고요. 한국어로 번역해 줘 하면 반대로도 당연히 됩니다. 그래서 오픈AI 어쩌고저쩌고를 사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 거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자 테스트부터 하고서 뭐 작업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제가 인제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 스텝을 따라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사실 여기에서 클린 아키텍처라는 요소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넣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먼저 테스트 작성하고 TDD로 작업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에러 화면을 보는 상황이 훨씬 덜 생깁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면요. 여기서 그냥 바로 시작을 시켜도 되고요. 쪼끔 더 효율적으로 하고 싶다면은 저희가 지금 모델을 이 친구 쓰고 있었죠. 손에 4.5. 이 친구가 이제 똑똑하니까 뭐 플래닝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유용하긴 하지만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근데 요즘은 사실 스피드 싸움이거든요. 이제 사실상 뇌는 다 똑같아졌다고 보면 되고요, 프론티어 모델들은. 얼마나 더 빠르게 쪼끔 더 높은 퍼포먼스로 결과를 낼 수 있냐라고 봤을 때 하이쿠만한 게 또 없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하이쿠로 전환을 한 다음에 이 파일을 우리가 레퍼런스를 해 주면 됩니다. 자, 플랜 하고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여기에 뭐 플랜으로 시작하는 또는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파일들이 다 리스트업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원하는 건 이 플랜 사이클로지 챗.md라는 파일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페이즈 1 진행해 줘 하면은 끝이에요. 그러면 알아서 여기에 이제 이 계획을 소원의 4.5 그러니까 뇌는 똑똑한을 써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해 놨고 그거를 기반으로 우리가 더 빠르고 약간은 쪼끔 더 좀 덜 똑똑하지만 그래도 속도가 굉장히 빠른 친구로 우리가 구현을 시작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패턴을 쓰시면 좋고요. 옛날에 하이쿠 모델이 없을 때는 우리가 플래닝을 오퍼스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소넷을 사용해 가지고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퍼스 모델이 4.5 버전으로 올라온다고 하면은 그 패턴을 사용해 주셔도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우리가 TDD라는 그냥 키워드만 추가를 해 줬을 때 굉장히 큰 장점이 뭐냐면요. 얘네가 작업을 하면서 원래는 그냥 마음대로 그냥 상상을 해 가지고 코드를 막 작성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실행을 했을 때 막 에러가 생기고 그럼 그 에러를 다시 복사해서 붙여 넣기를 해줘 가지고 "이 에러를 해결해 줘." 뭐 이런
인스트럭션을 계속 넣어 줘야 되는데 그럼 굉장히 귀찮아진단 말이죠. 근데 원래 TDD라는 키워드를 그냥 넣어 주기만 해도 알아서 그냥 테스트를 돌리면서 에러가 나지 않을 때까지 이터레이션을 돌립니다. 네. 물론 그러고 나서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훨씬 더 적어요. 그래서 TDD가 뭔지 몰라도 그냥 명시만 해 줘도 충분히 우리가 굉장히 잘 사용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만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 네 3개 했고 자 클라우드 코드가 콘솔 형태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강의일 기준 당시 네. 클라우드 코드는 콘솔 형태로 그러니까 터미널에서만 작동을 하고요. 애초에 그렇게 설계가 됐어요. CLI 툴이기 때문에. 달라진 점은 없고요. 여러분이 뭐 커서 같은 거 그러니까 VS 코드 기반으로 된 UI를 사용을 하면은 뭐 플러그인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결국엔 똑같아요. 그냥 터미널 포팅 돼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뭐 설치했고 필요한 것들 뭐 이런 것들 막 했다라고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죠? 아무것도 저 모른다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 그래서 "페이스 2 시작할까요?"라고 하니까 그냥 하라고 하겠습니다. 시작해. 그냥 모른다 가정하고서 그냥 계속 해 볼게요. 자 코덱스, 클로드 코드, 제미나이 등을 서로 연계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시키기 위해 환경 구축과 일관성 있는 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노하우가 있나요? 연계해서요? 음 저는 솔직히 이거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네 그냥 하나만 쓰는 걸 저는 이제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일단 코딩 능력은 제가 판단을 했을 때 이거 사람마다 좀 개인차가 있긴 하거든요. 제미나이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코덱스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도가 아니라 특히나 4.5가 나오고 나서는 소넷이 가장 강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클로드 코드 원툴을 사용하고 있고 좀 더 추상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아이디에이션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이제 제 코덱스 같은 걸 좀 써요. 제미나이는 그냥 안 씁니다. 제미나이는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저 원툴로 클로드 코드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커서는 어떤 플랜으로 사용하시고 커서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플랜 쓰고 있어요. 엔터프라이즈 플랜 쓰고 있어 가지고 그냥 여러분 프로 쓰는 것보다 쪼끔 더 쿼터가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서를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잡아야 할지 모르겠으나 디테일하게 잡으니 문서량이 엄청나게 커져서 이게 맞나 싶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문서 구조를 잘 나눠 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네요. 그게 그러니까 딱 TDD 키워드를 지키는 선에서 미니멀하게 진행을 해 주면 그러면은 가장 좋습니다, 제가 경험을 했을 때. 왜냐면요. 이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문서가 너무 길어지면 어쨌든 컨텍스트에서도 굉장히 불리하고요. 그리고 길어지면은 읽기가 귀찮아져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지금 그냥 여러분들과 이제 가정 자체가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서 그냥 바로 진행을 시켜 버렸지만 사실 여러분이 만약에 개발자고 개발 지식이 쪼끔이라도 있다면 이걸 읽어 봤을 때 훨씬 더 이 수정을 어떤 부분들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훨씬 더 유리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개발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는 분들보다는 당연히도. 근데 이게 너무 길어지면 저희도 읽는 게 귀찮아지기 때문에 쪼끔 더 완벽한 플랜을 써 나가는데 어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이 정도 저는 최대 7개 페이즈까지만 작업을 하거든요, 문서 하나라면은. 그 정도 느낌으로 하시면 되고요. 레드 그리고 그린 한 다음에 블루 페이스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데 리팩터링까지 보통 이제 하나의 요소당 저는 한 이제 최대한 5 개, 6 개까지만 그러니까 1.5, 1.6 정도까지만 들어가도록 하면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아무리 길어져도 사실 이 마크다운 파일을 일단 한번 정의를 해 놓고 나면은 이거 좀 분리를 해 가지고 우리가 먹여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뭐 1 번부터 4 번까지 너무 길어지면은 그러면 1 번부터 4 번까지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뭐 전에 다른 파일 이제 파트 2를 레퍼런스를 해 가지고 5 번부터 7 번까지 넣어 놓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도 되기 때문에 어차피 컴퓨터다 보니까 좀 자유롭게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의 중 보여주신 예제 코드 작성은 어떤 개발 환경에서 진행하신 건가요? 강의 중 보여주신 예제 코드 작성은 어떤 개발 환경에서 예 뭐지? 강의 중 보여주신 예제 코드 작성은 어떤 개발 환경에서 진행하신 건가요? 질문을 제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이거 이 개발 환경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 인텔리제이라는 걸 제가 쓰고 있는 건데 이거는 제가 아마 이제 구독을 해지를 할 거예요. 제가 아직 1 년치 구독을 했던 게 남아 가지고 이제 쓰고 있는 거고 여러분 아마도 이런 화면을 더 많이 볼 겁니다. 커서를 한번 틀어 드릴 건데 네. 이건데 이제 검정색 화면을 좀 더 많이 보게 될 거죠.
똑같은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기능적인 차이는 이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둘은 사실상. 또 나왔죠. "뭐가 됐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모른다 생각하고서 또 시작해.라고 할게요. 오케이. 자, 생성형 AI와 협업 시 AI는 코드 구현을 담당하고 개발자는 설계에 집중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 초보자 입장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설계를 이어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전체적인 방향성과 일관성을 일치하면서 단계별로 설계를 발전시켜 나가려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거죠?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어 이게 사실 이 써 주신 대로 초보자 입장에서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요. 음. 여러분이 이 요즘 이제 뉴스를 보면은 그러면은 되게 주니어 개발자들이 많이 해고를 당하고 있고 채용을 많이 안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 이유가 사실 이 설계를 하는 게 초보자가, 그러니까 주니어 개발자들이 설계하는 거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채용을 많이 하지 않는 이유도 그런 이유인 거고. 이 주니어 개발자의 수준의 코딩 능력은 지금도 이제 볼 수가 있지만 굉장히 빠르게 잘 해냅니다. 그리고 사실상 거의 시니어 개발자들이 짜는 코드와도 거의 비슷하다? 아니면 이미 그 이상으로 넘어왔어요, 실력도 사실상. 그러면 이 큰 그림을 보고서 어떻게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어떻게 이 조합을 해내면서 어떻게 한번 배포를 하고 났을 때 마이그레이션 진행이라든가 아니면은 어 이 퀄리티 체크라든가 아니면 퍼포먼스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잡아낼 수가 있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그런 거는 여러분이 그냥 시간을 투입을 해 가지고 그 지식을 얻어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 입장에서 이 AI를 사용하면서 그냥 단시간에 굉장히 빠르게 완전 레벨업 돼 가지고 내가 지금 다룰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AI를 다룰 수 있게 되는 그런 마법 같은 방법은 존재하지 않고요. 결국에는 다시 돌아가야 돼요. 만약에 내 목적이 '난 진짜 AI를 정말 잘 다루고 이 프로그램의 아키텍처를 잘 어 설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또 프로그램에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고 얘보다 이 전반적인 그림을 잘 볼 수 있어야지 사실 설계가 잘 되는 거거든요. 페이스보도 시작하라고 할게요. 그죠? 어디까지 그냥 잘 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7 번까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쪼끔 특히나 이제 주니어 분들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좀, 그러니까 제 인생이었다면은 사실 굉장히 쉬운데 저 같으면 뭐 이제 무조건 개발 공부를 했을 건데, 좀 남의 인생이니까 좀 조언해 드리기가 좀 어려운 이유가 어 지금 만약에 이제 배우기 시작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AI보다 더 높은 이 설계 이 능력을 갖게 되는 그 순간에 과연 이 AI가 그때까지도 설계하는 능력까지 갖추지 못할까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사실 없거든요. 그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제 저 같으면 그냥 무조건 일단은 달려 보긴 하겠지만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AI, 그래서 이제 더 뎁스 있게 프로그램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확신을 갖고서 이제 말씀드리기 쪼끔 저도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쪼끔 고민을 해 보시고, 나는 그러면은 뭐 AI가 뭐 능력치가 올라올 테니까 나는 그냥 포기하고서 그냥 뭐 '작업을 하겠다. 나는 그냥 AI 돌려가면서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렇게 가시면 되고, 어떤 것도 이제 다 정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발전 속도를 보면은 '판단이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몰라요. 근데 저였으면 그냥 무조건 합니다. 예. 자, 레거시 프로젝트를 분석하여 문서화하는 방법과 클로드 코드로 개발한 프로젝트를 분석해서 문서화하는 방법이 동일할 것 같습니다. ERD를 포함한 프로젝트 문서 산출물을 생성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프로젝트 문서 산출물의 용도는 다른 개발자를 위한 온보딩 문서. 이거는 근데 사실 어 달라요. 이거 같다고 말씀하시지만 이 사람이 쓴 코드가 훨씬 더, 프로젝트가 훨씬 더 복잡하고 상태가 안 좋거든요. 네, 그건 이제 인정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좋은 아키텍처 키워드와 좋은 개발 방식을 던져줬을 때 소네 4.5만 해도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과 이 설계해 나가는 그 거의 아름다운 정도의 이 수준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작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ERD를 포함해서 여러 말씀하시는 이 프로젝트 문서들을 훨씬 더 이쁘게 뽑아낼 수가 있어요, 정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 레거시 프로젝트들은
저희가 물론 이제 개발자의 실력에 대한 문제도 당연히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타임라인에 쫓기는 부분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일단 이렇게 해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네카르쿠베 같은 굉장히 훌륭한 회사에 다니는 개발자들도 사실 비즈니스적인 요소들 때문에 다 가져가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사실 이 프로젝트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고 무언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컨텍스트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문맥을 이어가면서 이해하고서 충분히 완전히 완성도 높은 문서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레거시 프로젝트가 좋은 상태가 아니라면은 그러면은 어 계속 리팩터링 해 가면서 문서를 만들어내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80% 됐다고 하죠. 엑스 계전 시작하세요. 끝까지 해 줄게요. 자 여기서 보통 이제 뭐 개선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최적화 이런 키워드가 적혀 있는 페이지들은 안 해도 되기는 하거든요. 일단 한번 해 보고 에러 나는 부분들을 나중에 한번 고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코드를 이쁘게 만들어 놔야지 문서도 이쁘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MCP를 잘 몰라서 쉽게 설명해 주고 예제를 볼 수 있는 GitHub 저장소 MCP를 잘 몰라서요? MCP는 그냥 USB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뭐 LLM한테 꽂아 가지고 새로운 뭐 슈퍼파워 같은 것들을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보여드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플레이라이트라고 해 가지고 브라우저를 켜 가지고 그 브라우저를 작동하는 거를 클로드 코드가 이해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클로드 코드를 그대로 써 가지고는 바닐라로 써 가지고는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 기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MCP를 그냥 꽂아 버리면은 플레이라이트 같은 거를 그러면은 알아서 클라우드 코드가 그 툴을 찾아가 가지고 실행을 해 주고 거기서 나오는 결과 값들을 받아 가지고 다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 이제 행동하거나 하도록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거 이상으로 없습니다. MCP 서버를 뭐 설계라는 방법을 알고 싶다 뭐 이런 건 이제 또 다른 얘기인데 요즘 그것도 영상 되게 많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클로드 스킬스가 새로 나왔는데 강사님이 생각하시는 스킬스 활용보다 특히 코딩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영상도 최근에 만들었거든요. 조회수도 괜찮게 나왔어요. 한 13,000회 이제 봤는데 지금 일주일 동안. 그거 한번 봐 보시면 일단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제가 느꼈을 때 이제 스킬즈가 다른 거랑 좀 다른 그 클로드 코드에 제공되는 능력치들과 다른 부분들은 뭐냐면요. 훨씬 더 템플릿에 강제가 되고 그리고 그 정확히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프로그레시브 뭐 어쩌고저쩌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컨텍스트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컨텍스트도 많이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고 클로드 스킬스를 써야 될지 아니면은 뭐 커스텀 커맨드를 써야 될지 아니면 뭐 커스텀 에이전트, 서브 에이전트를 써야 될지 만약에 고민이 된다. 근데 어떤 거를 써도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스킬스를 쓰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제 클로드 코드에서 에이전트 쓰는 방법, 서브 에이전트 쓰는 법 알려드립니다. 커스텀 서브 에이전트 만드는 방법 이런 거 다 들어 있어요.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비전 공작 어쩌고저쩌고 취약한데 에이전트 사용 시 에이전트가 직접 명령을 추천해 준다. 야매를 읽어서 정보를 그쵸. 지금 했죠. 지금도 이제 기획부터 이제 다 맡긴 건데 사실상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그 넥스트.js를 써야 된다, 샤시엔 써야 된다 그냥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여러분 그냥 외우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TDD 키워드로 기획하면 된다. 자 몰라도 그냥 넣어 주기만 하면 알아서 그 방식을 사용을 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몰라도 처음부터 기획부터 그리고 구현까지 다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초보자도 쉽게 다룰 수 있는 초보자 쉽게 다룰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솔직히 아닙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어 각오는 돼 있어야 돼요. 굉장히 배움이 많아야 될 거고 그리고 이 특히나 요즘에 이 AI 갖고서 뭔가 이제 작업을 하는 거에 많이 끼어드는 이유가 사람들이 돈을 벌려는 이유잖아요. 그죠? 근데 돈을 버는 거는 어디서든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직장 다니는 것보다 더 쉽게 이 AI를 사용을 하면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다.'라는 환상을 갖고서 많이 끼어드는 거라면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초보자가 뛰어들기 쉬운 부분은 아닌데 지금 이렇게 그냥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편해졌죠. 왜냐면은 여기까지만 오려고 해도 여러분이 몇 년이 걸립니다 원래는. 그리고 여기서 배포까지 간다? 데이터베이스랑 운영이랑 막 이런 것까지 간다? 못 해요. 한 5년 막 이렇게 막 경험이 있어야지 그제서야 여기 저 그대로 복사할게요. 그제서야 우리가 무언가를 결과를 내보는 상황이 만들어지던 게 AI 전 시대이기 때문에 자 3001번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심리 상담에 뭐 오신 건 환영합니다. 한 번에 됐죠?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TDD라는 키워드를 안 넣었으면은 여기에 이미 에러가 하나 났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지금 아마 오픈AI 키를 안 넣었기 때문에 네. 네, 오픈AI API 키가 없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걸 넣기만 하면 아마 끝까지 다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작성이 돼 있을 거예요. 보면은 쭉 갔을 때 저쪽에 이렇게 막 써져 있죠. 여기에 다음 단계 배포라고 나와 있고요. 네. 여기에 배포 전에 .env.local의 오픈AI API 키 설정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친절하게도 .env.local이란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그죠? 보면 여기에 오픈AI API 키 하고서 이렇게 your API key here 이라고 써져 있죠. 자, 그럼 이게 뭔지 모르겠어. 자, 이게 무슨 말이야? 물어봐 볼게요. 설정이 무슨 말이야? 어디서 API 키를 받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줄 겁니다. 그죠? 물론 이제 저는 알기 때문에 가 가지고 받아오도록 할게요.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한 번에 됐으면 좋겠다. 그죠? 저희 API 키 가 가지고 이제 가져오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볼 수 없게 제가 몰래 한번 좀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오픈AI에서 여러분이 지금 가입해 가지고 그 정보 제공 동의를 해 주시면은 하루에 250만 토큰 공짜로 주거든요. 그거 쓰고 그거 사용해 가지고 작업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테스트해 볼 수 있으니까. 저 넣었거든요. 저 넣고서 잠깐 서버 시작하면 된다는 거 이거 그대로 우리가 다시 시작 한번 해 볼게요. 가서 새로 고침을 해 주면은 로딩 다 됐을 때 자,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어, 나는 요즘 프로그래밍이 너무 어려워. 어떻게 하면 코딩을 잘하게 될 수 있을까? 라고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그죠? 자, 이렇게 잘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뭐 스트리밍까지 이렇게 됐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이 정도도 아니고 저는 그 요즘 개발에 그 프로젝트를 되게 많이 돌리고 있거든요. 요즘 제가 이 AI 다루는 법에 대해 정리하는 것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만들고 싶은 것도 있고 해 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난이도가 낮아 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딱 세 가지 키워드 있죠. TDD, Next.js, SHA-CN. 클라우드 컨텐츠에 넣어 주기만 하면은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소넷 4.5를 사용해 가지고 플랜을 먼저 사용을 한 다음에 그걸 스텝 1 부터 어쩌고저쩌고까지 쭉 한 순서대로 이제 "작성하도록 해라."라고 구현을 해라라고 하면은 이게 아니더라도 훨씬 더 복잡한 것들도 그냥 원컷으로 나와요. 예, 그만큼 이제 TDD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강력하고 손에 4.0이었을 때보다도 4.5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컨텍스트 윈도우가 커지지 않았음에도 놀라울 정도로 굉장히 강력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 주시면은 좋고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뭐 프로그래머스와 이제 그 강의를 듣거나 프로그래머스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제 책을 구매를 했을 때 그냥 이렇게 되는데 어떤 또 강점들을 좀 누릴 수 있냐라고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 보면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보여 드린 이 클로드 코드로 작성하는 작업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 친구를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빠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우리가 처음 작업을 하는 거니까 굉장히 빠르게 결과가 났거든요. 그죠? 엄청 빠르게 났죠. 지금 굉장히 빠른 거예요 이게. 원래 엄청 오래 걸려야 되는데 옛날 같았어도 또는 우리가 AI를 사용하지 않았다면은 저 정도 화면 나오려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보통.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이 패턴을 얼마나 더 잘 지키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뭐 분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쪼끔 더 퍼포먼스 같은 것들을 이제 잘 지켜가면서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사실 우리가 AI 관점의 이제 강의들이나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다 아시지만 교보문고 가면 어차피 우리가 쪼끔 볼 수 있잖아요, 무료로. 그죠? 가 가지고 본 다음에 마음에 들면 이제 책 구매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그래머스 지금 강의 뭐 기획하는 거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그
어떤 키워드들을 더 추가를 했을 때 지금은 이제 아까 저희가 시간이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원 페이지로 데이터베이스 없이 간다고 했지만 만약에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은 로그인 같은 거 인증 같은 거를 추가를 한다고 하면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제 책에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실시간 질문 또 들어왔다 그래 가지고 이젠 질문 좀 답변을 드리고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실시간 질문이 안 들어왔네요. 아 여기 있네. 최근 MCP를 코드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글이 공식 블로그에 올라왔었는데 혹시 해당 방식으로 사용해 보셨는지. 그게 올라온 거는 봤는데요. 근데 사용해 보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그거에 저도 이제 빠르게 읽었거든요, 오늘 봐 가지고. 근데 대강적으로 봤을 때 포인트는 토큰을 많이 아끼는 거에 대해서 좀 포인트가 있었고 저는 쪼끔 어떻게 보면 $200 어차피 쓰고 있기 때문에 $200 플랜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좋은 비교군은 아니기는 하지만 저는 부족하지가 않아요, 토큰을. 예. 제가 돌리는 이제 프로젝트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코딩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책도 쓰고 뭐 기획도 하고 이런 거 되게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저는 이제 크게 엄청 관심이 있는 부분은 아니기는 했어요. 제가 바이브 코딩했을 때 에러만 계속 떠는 신기하네요. 아니요, 아니요. 커서도 4.5 소넷 4.5를 쓰셨다면은 그러니까 제가 딱 알려드린 이 키워드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다니까요. 여기서 인제 한 가지 더 할 수 있어요. 이제 플레이라이트라는 걸 사용해 가지고 제가 그 UI 테스트까지 진행하는 거를 책에서는 알려드리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에러가 뜨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위로 쭉 올라가면은 아 있었으면 좋겠다.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출력이 아마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계속 이게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를 하면서 테스트를 돌리면서 계속 에러가 떴을 겁니다 계속. 아마 컨트롤 O로 열어 가지고 이제 봐야 될 건데 그 실행을 하면서 테스트를 계속 실행을 하면서 거기에서 인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을 알아서 스스로 고쳐 가지고 코드를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테스트를 변경하거나 해 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인 결과를 훨씬 더 쾌적한 환경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하게 되면 어떤 또 그 장점이 있냐면요. 우리가 이 프리 AI 시절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프리 AI 시절의 개발자인데 어떻게 보면은 테스트가 중요한 이유가 그냥 테스트로 어떤 그 펑션을 이제 확인을 한다라는 관점보다 문맥을 제공을 해 줘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 코드를 작성한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갖고서 이 코드를 작성을 했는지 그리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생각이 함께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돼야 된다. 이건 안 돼야 된다.'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소넷이 아니고 이제 뭐 AI가 뭐가 됐든 이 친구들을 전부 다 그냥 진짜 주니어 개발자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세션마다 이 기억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200 개의 컨텍스트 윈도우밖에 없기 때문에 작업을 하면서 그 작업하는 도중에 '아 이거는 돼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안 돼야 될 것 같아.'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테스트 코드에 마찬가지로 담긴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은 새로운 세션을 시작해 가지고 작업을 하고 테스트를 실행했을 때 무언가 이제 잘못 실행이 안 된다 또는 실행이 잘 된다라고 하면은 그 내용도 새로운 이 AI의 새로 실행한 이 컨텍스트 윈도우에서도 다 주입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기존에 했었던 내용들과 우리가 뭐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일종의 컨텍스트 엔지니어를 보시면 돼요. 기존에 작업했던 내용들과 완전 메모리 클리어를 했었어도 중요한 부분들이 계속 주입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주입이 되도록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이제 프리 AI 시절에 개발을 하던 분이라면 이건 진짜 좀 제대로 이제 느끼셨을 건데 결국에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아까 질문에다 답변을 해 드린 것처럼 초보면은 그러니까 AI가 없던 시절에 개발을 잘하면서 팀워크를 해 봤고 좋은 프로젝트를 구성을 해본 적이 없다라면은 이런 거에 대한 중요성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네도 똑같거든요.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서 얘네랑 협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음. 그런 관점으로 어프로치를 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AI를 사용하는 방식 자체가 남들이랑 완전 달라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죠? 그래서 저라면은 아까 답변 드린 것처럼 "무조건 프로그램 공부를 한다, 지금도."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넷 4.5랑 커서 컴포저 1과 성능과 품질 사이에 비용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일단 컴포저 1은 어제까지 무료였고요. 오늘까지 무료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4.5가 훨씬 비싸고요. 컴포저 1은 제 생각에는 이 커서 그냥 오토 모드로 쓰면 그냥 무료로 계속 돌릴 수 있잖아요. 사실상. 거기에 그냥 컴포저 1이 쓰이는 것 같아요. 컴포저 1은 하이쿠보다 더 빨라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지만 않는다. 뭐 내가 사용하는 이제 유스 케이스에서 뭐 에러가 너무 많이 난다거나 아니면은 목적 자체가 이제 벗어나질 않는다라고 생각만 드신다면은 컴포저를 쓰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빨라요. 지금도 소넥 4.5랑 하이쿠 4.5가 굉장히 빨라져 가지고 제가 옛날보다는 평행으로 돌리는 작업이 훨씬 적어졌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지금 한 3-4개는 돌려요. 제가 완전 풀로 항상 코딩에 집중하고 있고 싶으면은. 근데 이제 컴포저를 쓰게 되면은 거의 한 2개 정도만 돌리고 있어도 어 거의 100% 코딩에 집중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코딩에 집중한다는 건 좀 웃긴 얘기긴 한데. 마지막 질문. 바이브 코딩을 어떻게 학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바이브 코딩 때문에 개발자 취업이 어렵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럴수록 AI 학습이 나을지 백엔드 기본기를 튼튼하게 다진 네. 이 2개 중에 이제 고른다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이제 백엔드 기본기를 갖추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AI 학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배울 게 별로 없어요. 네. 제가 그 플러터 책 있잖아요. 제가 처음으로 쓴 게 플러터 책인데 그 760 페이지짜리거든요. 근데 그것 떼면은 완전 초보예요. 그죠? 근데 제 거 240 페이지짜리 바이브 코드 아니지. 클로드 코드 책 사시잖아요. 그게 다예요. 네, 그거 말고 더 이상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그냥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사실상 외우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AI 사용법은 결국에는 프로그래밍 지식에서부터 이제 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음 실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옛날보다 더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리고 바이브 코딩 학습하는 방법은 이거는 그냥 뭐 항상 진리인데 그냥 맨땅에 헤딩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그렇게밖에 학습을 안 해왔고요. 그 뭐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학생일 때도 저는 항상 그렇게 공부를 해왔는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냥 오래 앉아 있는 거밖에 없어요. 저는 다른 방법 몰라요. 다른 사람은 어떤 다른 방법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거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오래 앉아서 여러분 오랫동안 개발을 조금 학습을 하시면은 AI를 다루는 스킬도 자연스럽게 당연히 늘어난다. 그죠? 또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계속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리면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것도 이제 학습하는 거니까. 네, 실시간 질문 현재 페이지에 추가, 특강 종료 간단하게. 네네.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실시간 질문 다 답변 드린 것 같고,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한두 개 정도 답변 더 드릴게요. 검정하세요. 이거는 클라우드 코드의 컨텍스트를 잘 전달하기 위한 전체적인 환경 구성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클로즈.md를 여러분이 활용을 좀 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컴팩트할수록 훨씬 더 좋거든요. 클로드.md에다 여러분이 막 말도 안 되는 길에 막 여러 가지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넣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조금 의미가 희석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뭐 클로즈.md가 한 600줄 이상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무조건 그 자체를 컴팩트하게 다시 한번 설계해 달라고 클로드한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기를 할 때 잃어버리는 내용이 없도록, 그러니까 의미를 최대한 지키면서 잃어버린 내용이 없도록 컴팩트하게 다뤄줘라고 하면은 뭐 코드 예제를 지운다거나 아니면은 뭐 뭐그 새 줄바꿈 같은 거를 이제 지운다거나 또는 이제 문장 같은 거를 굉장히 간결하게 만든다거나 해가지고 굉장히 컴팩트하게 메모리 파일들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조금 활용을 해보시면 훨씬 더 여러분이 메모리를 잘 관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저는 딱 1시간 운 좋게도 이번에 거의 처음으로 실습을 마친 것 같은데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제 유튜브 와 가지고 무료 내용도 많이 봐 주시면 되고요. 네, 그 교본 가 가지고 무료로 한번 책도 한번 읽어 보시고 좋으시면 한번 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프로그래머스 강의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알찬 특강 진행해주신 코드 팩토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진행한 내용처럼 사실 이제 LLM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특강을 통해서 한층 성장하셨길 바랍니다. 저희 많은 분들이 만족도 조사 이벤트, 도서 증정 이벤트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저희 짧게 프로그래머스 데브 코스에 대해 설명드리고 추후에 이벤트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로 성장하는 가장 빠른 길, 프로그래머스 데브 코스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요. 프로그래머스 하면 보통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코딩 테스트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코딩 테스트 누적 응시자 수가 저희가 국내에 가장 많은 인원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요. 92만 명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기반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어떤 부분이 좀 어렵고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될지 저희가 꼼꼼하게 분석한 후에 교육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교육이 바로 프로그래머스 데브 코스인데요. 데브 코스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와 함께하는 KDT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100% 무료로 들으실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학습 환경 만족도나 멘토링 만족도, 그리고 수료율도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어 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고성과 맞춤형 과정 인증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인증 기간이 무엇이냐? 여러 기관 중에서 운영 역량을 심사해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에게 이 인증을 주곤 합니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래머스는 지금 고성과 맞춤형 과정 인증 기간이기 때문에 데브 코스는 어느 정도 이제 인증이 된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을 내가 좀 받을 수 있을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일 텐데요. 저희는 우수수료생 100% 인턴 연계를 해드리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실리콘밸리에 진출하실 수 있도록 스타트업 인턴 참여 기회를 드립니다. 특히나 이제 실리콘밸리로 진출하시려면 비자가 필수일 텐데요. 저희는 J1 비자 발급 지원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스타트업이나 아니면은 프로그래머스의 그랩에 이제 인턴을 참여하실 수 있고요. 이제 저희 프로그래머스의 코딩 테스트라던가 모니터라는 평가 서비스의 개발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실무 경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업뿐만 아니라 저희가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창업을 전폭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사업 지원부터 멘토링까지 나의 아이디어를 설계해서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아래에 저희가 다른 혜택들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1천만 원 상당의 교육비가 전액 무료입니다. 내일 배움 카드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국내 유일 IT 실무형 자격증 PCCP, PCCE, PCSQL 응시권 100% 제공해 드리고 있고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92만 명의 데이터를 이제 집약해서 알고리즘과 실무 역량 테스트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유료 판매 중인 고퀄리티 영상 강의를 제공해드리고 맞춤형 코드 리뷰와 현직자의 멘토링까지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장비가 없어서 조금 고민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맥북을 무상으로 대여해 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고민 마시고 이제 신청하셔서 맥북까지 대여 받으시고 열심히 학습에만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과정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저희는 총 6개 과정으로 백엔드, 프론트엔드, 생성형 AI 활용 웹 백엔드, 풀스택, 데이터 분석, 백엔드 단기 심화 6개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총 3개의 과정이 현재 지금 모집 중인데요. 우선 오늘 특강과 정말 잘 어울리는 생성형 AI 활용 백엔드 과정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스마트한 백엔드 개발자로 성장하기 위한 과정으로 핵심 코어 학습, 저희 자바와 스프링을 기반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AI 활용 능력까지 향상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릴 과정은 웹풀스택 과정인데요. 자바스크립트를 기반으로 백엔드, 프론트까지 아우를 수 있는 웹 전반을 이해하는 과정이고요. 특히나 이제 하나의 언어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장벽이 낮게 백엔드와 프론트까지 마스터하실 수 있는 과정입니다. 특히 웹풀스택의 경우에는 저희 전 카카오 CTO이신 이화경 강사님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실제 개발 노하우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조금 설계를 해나가는지 이런 설계 과정까지 학습을 하실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수 프로젝트에게는 직접 이화경 님이
코드 리뷰까지 진행을 해주시기 때문에 단순히 기술 스택을 넘어서 내가 어떻게 시스템을 설계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좀 아키텍처를 만들어 나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학습하실 수 있다는 게 큰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안내 드릴 텐데요. 사실 이제 개발 직군부터 비개발 직군까지 실무에 이제 데이터 분석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예전에는 데이터 분석가만 이제 분석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다양한 직군에서도 분석 역량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 분석 필수 역량을 가질 수 있는 과정이 데이터 분석 과정입니다. 분석 활용 능력뿐만 아니라 실전, 어떻게 내가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될지까지 이어서 학습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약간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치를 갖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데이터 분석 과정 같은 경우에도 이제 31년차 개발자이자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활발하게 또 멘토링하고 계시는 한기용 강사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지원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풀스택 과정과 데이터 분석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가 마지막 과정입니다. 지금 모집하고 있는 기수가 마지막 기수이기 때문에 내가 이 과정을 꼭 듣고 싶었다라고 하신다면 놓치지 마시고 꼭 지원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주요 일정 안내 드릴 텐데요. 세 개 과정 모두 모집 기간은 12월 17일 수요일까지고요. 유선 인터뷰와 최종 선발은 개별로 진행되고 학습 시작은 12월 30일 화요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앞서 말씀드린 혜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마무리할 텐데요. 저희 앞서 말씀드렸던 PCCP, PCCE, PCSQL은 국내 유일 IT 실무 기반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500여 개의 기관에서 채용 우대와 그리고 코딩 테스트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다면 굉장히 채용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도 저희가 무료로 응시하실 수 있게끔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이 과정을 듣는 이유가 취업 아니면 창업이실 텐데요. 저희가 취업 부분에서 데브패스라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학습이 시작되는 날부터 이제 저희가 취업 준비를 시작해 드리고요. 채용 시장에 가장 최적화된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입가 후 4주 이내부터 시작해서 교육 중 수료 후까지 저희가 1대1 컨설팅뿐만 아니라 면접 컨설팅, 그리고 이제 다양한 멘토링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대부 코스에 참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대부 코스에 대한 소개 마치고 만족도 조사 안내 드릴 텐데요. 여기 지금 QR 보이시겠죠? 네. QR 보이시겠죠? 네, 만족도 조사 참여 시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도서를 증정해 드릴 예정입니다. 도서는 오늘 같이 진행하셨던 이제 코드 팩토리님의 이제 요즘 바이브 코딩 클로드 코드 도서를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요. 정말 3분 안에 끝나는 간단한 만족도 조사이니까 만족도 조사 참여하시고 그리고 도서까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이제 QR 스캔하시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프로그래머스 대부 코스는 여러분들의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특강과 이벤트 준비해서 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특강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